(3세기) 고구려 3만호, 7세기 멸망 직전 69만호, 약 400년 사이 23배 증가. 단순 계산으로는 인구가 15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고구려 국가 규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기록입니다. 3세기의 3만호는 삼국지에 등장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 조에는 호 3만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를 가구당 5명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명. 반면 668년 멸망 당시 구당서 동의어전 고구려 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76성 69만호. 이 기록은 신당서에도 반복됩니다. 세대당 5명으로 계산하면 350만 명.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구려 인구는 4세기 만에 정말 23배가 늘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현재 남북한 인구와 해외 동포까지 합하면 한민족은 대략 8,300만 명 정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직전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인구보다 8.3배 많습니다. 위생혁명, 백신과 항생제의 등장과 발전, 농업 생산성 폭증, 산업화, 의학기술 발전, 과거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도 4세기 동안 8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학도 위생혁명도 없던 고대 고구려의 인구는 400년 만에 23배나 증가한다. 직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계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4에서 5세기 대규모 정복과 인구 흡수입니다. 부여 평합, 낭랑대방 장악, 옥저 동해 완전 편입, 전쟁 포로의 집단 이주까지 포함돼 인구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둘째, 중국 대륙 혼란기에 유입된 난민을 얘기합니다. 북중원의 전란 속에서 유이민이 고구려로 유입됐다는 거죠. 셋째, 행정력의 발전입니다. 율령 반포 이후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며 호구 파악 능력도 향상돼 그간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호구가 드러나면서 폭증했다는 건데요. 고대 사회의 자연 증가율로는 23배 증가라는 기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가져다 끼워 맞춘 듯한 주장입니다. 물론 영토 확장과 편입, 행정 집계 능력의 발전이 장부에 반영돼 인구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고구려가 정복한 지역들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400년 사이에 23배 증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3만호란 통계가 애초에 잘못됐으니까요. 삼국사기 동철왕 20년, 서기 246년의 기사에는 보병과 기병 2만 명 동원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위나라 관구검의 침공군 1만 명에 맞선 병력입니다. 이는 중국 사료에서도 교차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군 2만 명 중에 철기 5,000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합니다. 철기 5,000기가 포함된 대군이라면 보급부대 규모도 전투병력과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먹을 마초를 나르고 예비말을 살피고 그에 관련된 각종 물자를 또 추가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보급부대를 포함하면 고구려군의 규모는 최소 4만 명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같은 3세기의 고구려 인구는 많아야 15만 명이죠. 이 중에서 총 동원령을 내리면 어느 정도 규모의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15만 명 중 절반인 여성은 빼겠습니다. 7만 5천 명이 남습니다. 여기서 15세 미만, 50세 이상 노약자를 빼겠습니다. 고대 당시 농업사회의 연령 비율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50세 이하 전투 가능 인원은 3만 명입니다. 관구검 침공 당시 고구려가 동원한 전투 병력과 보급 인력 4만 명을 채울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당시 고구려 부대 규모가 3만 명이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전투 가능 인구는 농업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와 같은 뜻입니다. 동철왕은 그런 사람 모두를 전장으로 끌고 와서 전투를 치렀을까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렸어도 사회는 유지되고 생산은 계속돼야 합니다. 고대 로마와 한나라,
전쟁이 잦았던 중국 전국시대, 그 어떤 나라도 인구의 10% 이상을 총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호 3만은 말이 안 됩니다. 위나라 광구검 침공 당시 동철왕이 대응한 전투부대 규모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양국 사료 모두 광구검 1만 명, 고구려 2만 명으로 병력 규모를 일치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원 규모 자체는 일정한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타당하다면 삼국지의 3만 원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동철왕의 관구검 요격 당시 전투병 2만 명과 보급부대 2만 명, 고구려군은 최소 4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 전투에 모든 병력을 끌고 왔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관구검을 요격하는데 수도를 지켜야 할 병력과 부여와 북방민족과 대치하는 접경지역 병력까지 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고구려의 상비군, 예비군 등 전투 가능 병력은 8만 명에서 10만 명가량 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총군 사력 10만 명을 유지하려면 총 인구는 최소 120만 명쯤 돼야 합니다. 이는 삼국지의 3만호 15만 명설과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미천왕 12년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천왕 12년은 동철왕의 관구검 요격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서기 342년입니다. 12년 11월에 황이 스스로 정예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남도로 출정하여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장사 왕후 등을 보내 병력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북도로 출정하게 하여 침공하였다. 왕이 동생물을 보내 정예병 5만 명을 거느리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남도를 방어하였다. 모용한 등이 먼저 도착하여 싸우고 황이 대군으로 계속 이어서 오니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여기서 황은 당시 연나라 황제 모용황을 말합니다. 모용황은 총 5만 5천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미천왕이 이를 막기 위해 동원한 전투병력 규모는 5만 명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투는 고구려의 대패로 끝났지만 사료에 기록된 병력 규모는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됩니다. 기사에 명시된 수치만 보더라도 고구려는 북도 방어에만 정예병 5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남도 방어에 별도의 병력을 거느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동원 병력은 5만 명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당시 고구려가 최소 5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투는 고구려 영내에서 벌어진 전투이고 기병 얘기가 없으므로 보급 부대 비율을 전투 부대의 절반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당시 고구려가 동원한 병력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9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전투 동원이 가능한 연령대 남성은 전체 인구의 약 20% 전후입니다. 또한 농업 사회에서 유지 가능한 동원 한계는 총 인구 대비 약 5에서 8% 수준입니다. 이를 9만 명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당시 고구려 인구는 장기 유지가 가능한 보수적 상한인 5%를 적용했을 때 180만 명이 됩니다. 다소 강한 전시동원 체제의 7%를 적용하면 130만 명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장기 평화 기간 인구 증가율이 연간 0.2%였던 걸 고려해서 당시 고구려 인구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공교롭게도 수치가 들어맞습니다. 연간 증가율이 0.2%일 경우 100년 동안 인구는 그 전과 대비해서 22% 늘어납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역산하면 미천왕의 전투로부터 100년 전인 3세기 중반 고구려 인구는 106만 명에서 147만 명이란 결론이 가능합니다. 아까 고대 농경 사회에서 총군 사력 10만 명을 유지하려면 총 인구는 최소 120만 명쯤 돼야 한다고 했던 대목과 들어맞는 결과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서 기록 두세 줄을 놓고 고구려 인구를 추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3세기 당시 고구려는 연맹 국가였다고 배웠습니다. 세력이 미미한 부족연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궤변이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의 유산입니다. 철기 5,000기를 상시 유지하고 단일 전장에 2만 명을 동원했던
그렇다면 방어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가 부족연합이라고요? 여러분, 인구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철 기술, 군마 사육 체계, 조세 구조, 행정 조직, 물자 운송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만 호와 69만 호, 이 두 숫자는 단순한 증가율의 문제가 아니라 고구려 국가 체제의 실체를 다시 묻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고구려의 국가 단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구려 국력의 크기가 변합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규정했던 고구려 강역의 범위도 바뀝니다. 고구려의 전투병력, 그 기록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인데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기록들, 앞으로도 역사 바로 보기는 그 기록들을 토대로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